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우리 송이님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은 11장 갈등 해결과 중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MVC 원칙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관찰, 그 다음에 느낌을 찾아서 표현하기, 그리고 느낌과 욕구 연결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긍정적 행동 언어로 상대에게 실행 가능하게 부탁하기.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MVC 이 갈등 해결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MVC가 어떤 단계로도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이 대화를 할 때 해결 방법을 찾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연결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MVC 갈등 해결을 하고 이제 이 해결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전통적인 중재라고 해서 제3자의 중재, 제3자가 나와서 분쟁의 쟁점에 중심을 둡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그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MVC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죠. 그래서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초점이 바로 이 각자의 욕구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MVC 갈등 해결 단계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의 말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상대의 말 밑에 있는 욕구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가 알아들었는지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한번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분히 공감하기. 내내 MVC가 진행하는 동안 공감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해서 갈등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VC 갈등 해결 단계 내내 잘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듣는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구, 방법,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MVC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욕구가.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신체 욕구가 있고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은. 근데 이거는 인간 모두의 공통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욕구를 수단과 방법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지금까지의 우리 삶 자체가 이 소통 방법을 잘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에 바빴죠. 그걸 증명하기에 바빴지 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너의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욕구를 감지하기입니다. 아까 앞에도 살짝 나와 있었지만 욕구를 듣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진정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욕구 표현으로 번역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대의 어떤 말이든 느낌이든 분노든 그 속에 숨어있는 욕구를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욕구가 이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제3자는 그 사람의 욕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래된 역사가 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들을 수 없는 본인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공감으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통 덜어주기. 그래서 왜 나의 욕구를 못 들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듣는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단계까지 MVC가 나아가고 있다고 이번 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갈등 해결과 중재에서 이 순차적으로 어떤 우리 고든님이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눔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리 감사합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아, 그랬어요? 고등님 차례 한번 나눠줘 보시겠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일했던 생협의 그 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그 생협의 구조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제 한 매장에 책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일을 하시는 저희가 활동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활동가 분들이 6-7분 정도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한 7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한 매장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타 매장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2년 차였고 보통 1년 정도 되면 일을 이제 한 바퀴를 돌면 이제 일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 이제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일도 많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익히는데 제가 2년 차였고 그 밑으로 1년 안 되신 분들이 3분 정도 계셨어요. 1년에서 몇 달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른 매장에서 이제 여기서 선임이 2분이 다른 매장으로 가시고 또 다른 데서 이제 선임 2분이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4년, 5년 차인 거죠. 4년이 돼서 이제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시고 나서 매장에 조금 약간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워낙 일을 잘하시고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어요. 제가 2년 차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2년 차 정도이면서 일을 어느 정도 잘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보다 제가 연차가 짧아도 일단 그 매장에서는 제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하거든요. 금방 오자마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약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커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시던 1년 차 되신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의논하고 전화하고 하소연하시고 제가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이 계속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선임과 후임 사이에 이 갈등이 깊어지니까 후임들이 제가 나오고 신입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입이 계속 석 달을 못 넘기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계속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정도는 돼야지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익숙하게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한 석 달 정도 상태에서 나가버리고 또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되니까 선임들도 힘든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신입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굉장히 일이 복잡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많이 선임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실수를 하면은 실수했을 때 선임들이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그것도 있어요. 선임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후임들은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눈에 일이 안 보여. 그게 일이 익숙할 때까지는 일이 안 보여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선임들은 또 눈에 일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일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입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신입들 입장에서는 뭐죠. 단톡방이 있어요. 저희도 매장에. 단톡방에다가 바로 올리면 제일 빠르긴 하죠. 근데 공개적으로 약간 비난하는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 올린다든지 이거 누가 그랬냐는지 왜 이렇게 했냐는지 아니면은 뭐 퇴근을 했는데 전화를 한다든지 급한 일이 아닌데도 그러면 이제 이게 매장에서 전화가 오면 좀 덜컥 겁이 나잖아요. 또 신입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뭔가 신입 입장에서는 이 선임이 나를 뭔가 가르치고 좀 더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저 비난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석 달을 못 넘기고 이제 나가버리고 또 선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본인들도 또 일이 자꾸 과중이 되니까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책임자가 이제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가 좀 그때 잘 안 돼서 사실은 본부에서까지 와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본부의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중재를 하고 그러셨는데 잘 안 됐어요. 그때. 이게 강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게 그때 만약에 내가 책임자였다면 저는 제가 볼 때 그 책임자였어도 이 중재가 좀 힘든 상황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폭 대화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중재를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상황에. 그러면 고든님께서 나눠주신 요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님께서 좀 그 상황에서 그 관찰된 거랑 관찰 느낌 욕구로 한번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뭘 봤을 때, 신입이 뭐뭐 하는 것을 봤을 때, 또는 신입이 뭐뭐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때 나한테는 이런 욕구가 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음, 신입이 그 물품들이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할인을 붙여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않고 놔뒀을 때 그거를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놔뒀다가 그 물품이 파손이 됐을 때 좀 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았나? 내가 좀 생각이 말이 들어서 전달이 잘 안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전달한 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걸 봤을 때 이 신입이 내 말을 좀 잘 귀담아 듣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감정이 좀 느껴졌을까요?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그게 반복되면 좀 짜증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때 나한테 좀 필요했던 게 어떤 걸까요? 음, 음. 그냥 그 좀 확인을 좀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파손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물품이 그래서 그거를 반복되면은 좀 더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반복되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반복되면. 고든님, 우리 비포 교재 378쪽 보면 욕구 리스트가 있거든요. 표현하기 힘들면 그 선임의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요? 그 실수를 하고 분명히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걸 얼른 할인을 찍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신입들을 봤을 때 그 선임 입장에서의 여기 보시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은 방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답답하다, 뭐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셨고 근데 그 선임의 욕구는 이 중에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욕구는 욕구는 뭐라고 해야지? 그냥 잘 확인하기를 바라는 욕구? 뭐 욕구는 아까 말씀 중에 음, 안 하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약간 아까 해주셨거든요. 내 말을 좀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네. 그 말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내 얘기대로 거기까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왜 안 하고 있지? 화가 음, 답답하고 났을 때 음. 좀 그런 느낌이 있진 않았을까? 존중보다는 그건 것 같아요. 협력.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음, 오히려 더 조금 그런 마음이 더 협력. 들었던. 음, 네.
협력이 그리고 이제 필요할 이 공동체 다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 협력 부분에서 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심은 어떤 것 같아요? 빨리 판매를 해야 수익도 생기고 불안함도 잘 있죠. 날려버리면 네, 못 맞아요. 팔게 되고 파손도 되고 하니까 예, 불안한. 예. 불안하니까 내가 신입한테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게 담당이 신입 담당인데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불안하고 나한테 업무가 좀 더 가중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안심의 있죠. 욕구도 있었던 것 같다. 그죠? 좀 안심하고 싶다 그런 욕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믿고 맡기고 싶은. 네네, 맞아요. 믿고 맡기고 싶은 그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어떠세요? 네, 어떤 거? 일을 완벽하게 잘 함으로써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오너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좀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입들이 잘하면 제가 좀 인정받기는 해요. 잘 가르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신입들의 느낌과 욕구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신입, 정말 억울합니다. 음, 너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할 줄 아는 것도 그닥 없고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까먹을 수도 있고 신입이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이러려고 여기를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소중한 사람인데. 정말 내 인간적인 그 자존감도 너무 떨어지고 사실 좀 진정이 안 될 정도로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는 정말 좀 대접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도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내가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햇살 신입 느낌은 그러면 느낌 목록에서 한번 골라봐 주실래요? 느낌은요. 찾아봐 주시겠어요? 당혹스러운, 네,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절망적인. 네, 절망적입니다. 곧 이게 보따리 싸서 나도 어렵게 들어온 직장인데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두렵기도 두려움도 하고, 생깁니다. 네. 조바심 나는. 조바심은 안 납니다. 이 직장에 들어왔는 게 화가 나요. 네, 화는 나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일해야 되나 싶어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비참합니다. 걱정되는 느낌은 없으세요? 걱정됩니다. 내 미래가. 여기서 나가면 나 뭘 해 먹고 사나. 그거 말고 이 매장을 걱정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매장은 내가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맥도 빠져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맥 빠지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쫙 사라지면서 내가 두 개 할 수 있는 것도 이러다가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발 또 빼게 되고 약간 맥 빠지는 기운도 있어요. 열받고 짜증나고. 격양되는 그 감정이 충분히 네, 맞습니다. 격양됩니다.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웃으시네요.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막 감정이 막 오면서 막 감탄도 되고. 그러면 한번 욕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입. 욕구는
여기 배려가 있었을 것 같네요. 네, 배려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이해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뭐, 그리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음,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같아요. 혹시 친밀감을 느끼고 싶진 않았나요? 아, 친밀감, 이게 좋은 관계였다면, 이게 결과가 좋은 거였다면 친밀감의 욕구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지지받고 싶은, 너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었어 라는 어떤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혹시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네,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러면 고듬님 이게 음. 선임과 신입이 서로 그 힘든 걸 일방적으로 두 관계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나요? 나는 힘듭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좀 그런 더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신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입 입장에서 얼마나 들어오자마자 지금 멘붕 상태에서 일이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거랑 거의 백조의 어떤 모습과처럼 안에서는 굉장히 일이 이게 멀티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 상태에서 제 신입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은 좀 멘붕이 오거든요. 석 달 안에는 멘붕이 좀 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선임이 지적을 이렇게 강하게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단톡방에서 한다거나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모멸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진짜 여기 들어왔나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나도 귀한 자식인데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아주 못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겠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 신입들이 하는 일이 제일 또 힘든 일을 하잖아요. 허드렛 일. 표시도 안 나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신입이었다면 저는 그 선임에게 업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시스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부에서도 교육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매뉴얼은 다 알려줘요. 근데 그 매뉴얼을 안다고 해서 그 수시로 생기는 그런 아주 수만 가지의 일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네. 신입 입장에서 네. 죄송해요. 신입 입장에서 이제 조금 선임이 신입을 이해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 있으시는지. 제가 선임이 신입 입장에서 지금 선임이 신입의 이야기를 듣고 저렇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방금 해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네. 때 그 말을 듣고 신입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신입은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나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네. 이해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감정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왜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나도 귀한 자식인데 이런 감정까지 갔다는 것을 이해받았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격한 끄덕임과 좀 따뜻함이 느껴져서 아 똑같은 인간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 좀 어떤 욕구가 좀 채워진 것 같이 채워졌을까요? 욕구 지지받는 거 소통되고 연결됐다는 거 같은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그 선임도 예전엔 신입이었으니까. 신입이었을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의 인간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이 있으셨지만 이 선임님이 좀 이렇게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저를 훈련시켜주는 훈련이 되어서 완벽하게 일을 완벽하게 제가 처리 못했지만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숙달되기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은 선임님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온전히 저에게로 이렇게 넘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직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선임이 좀 신입에게 뭔가를 친절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신입이 음. 감정 좀 알려주시지. 그래도 내가 실수를 했지만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신입은 어떤 할 마음? 때 우라가 치미는 억울한 열받는 짜증나는 야구를 원망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원망 같아. 원망 속상함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넘어가면 약간 울컥하고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억울한 거. 온전히 내 책임은 아니잖아. 하는 책임도 있잖아. 근데 왜 내가 거기 그 모욕을 그냥 한꺼번에 내가 받아야 돼? 뭐 이런 억울함 있잖아요. 분한 거, 막 이런 거.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 네, 그 책임이 둘 다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라통이 치밀고 좀 억울하고 분하고 그 이면에는 나한테 뭐가 좀 중요할까요? 욕구. 저도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잘하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요구가 다 있는데 그 인간을 하나의 어떤 그 결과, 일에 대한 결과로 놓고 보고 일에 대한 그 결과의 책임은 응당 제가 져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모욕까지 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신입 입장에서 선임의 욕구를 한번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내 입장은 신입의 입장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들었는데 신입 입장에서 본 선임의 욕구. 선임의 욕구? 네. 연결해야 하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비난을 하는 방법이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선임은 이 신입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고든님? 맞죠. 그거는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욕구라고 볼 수 있나요? 바람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생각이죠. 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욕구는 온전히 내 욕구잖아. 아, 욕구가 아니구나.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싶은 건지. 그러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부탁을 해야 되네, 선임은. 근데 안전함 그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함을 내가 원하는 욕구는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뒤에 욕구는 내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아도 불안함이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또 반복될까 봐. 그래서 내가 또 확인해야 되고. 선임이 지금 한 말을 우리 신입께서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임님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일이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한 일 처리를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 이 얘기를 말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선임께서는? 내 말을 이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2번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뭔가 내 이야기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이 됐구나. 그거를 좀 확인된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 내 말을 신입을 통해서 들으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됐다. 신입의 또 욕구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선임이 그냥 나를 불러서 나와 1대1로 있을 때 알려주면 되는데 전체가 있는 단체 카톡방이나 조합원들이 있는 곳에서 고객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이 제3자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실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는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저는 또 보이거든요. 요청인 거죠, 요청, 바람. 요청.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 요청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것도 안전이가 존중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존중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배려받고 싶고. 예. 공개적으로 안 하고 그냥 살짝 불러서 신임님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될걸. 뭐 다 있는 데서 얘기해. 공개적으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신입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완전 공감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거 지금 배우는 과정이고 제가 아직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실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그 선임님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몇 번씩 확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실수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이렇게 모욕이 될 정도로 이제 카톡방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존중받고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좌절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받은 것 같아서 이제 송이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우리 선임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존중과 배려가 좀 중요하신 건가요? 네. 지금 신임님의 하신 말씀을 선임님이 한번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인간적으로 좀 존중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실수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욕구와 감정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배려하고 존중했을 때 지금 신입의 마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느낌, 생각을 했을 느낌과 때 욕구.
아까 말씀하신 거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존중받고 배려받고 맞아.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었고, 음, 배려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모욕감을 모욕감을 느꼈고. 느끼셨다. 이렇게 네. 말씀해 보시면서 혹시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느낌 목록에서 이제 네. 욕구가 충족이 되었잖아요. 이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목록 보시면서 골라주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선임님이. 느낌? 신의 예비. 예를 들면 홀가분한 이런 느낌? 아까 미안한 근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미안함은 없네요. 근데 여기. 그래도 뭐 이건 미안함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거잖아요. 나의 느낌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이 책 안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 없이 내 느낌에 충실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느낌, 반응. 느낌. 조금 뭉클함이 있나?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려받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존중받고 배려받고 싶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이라는 게 약간 뭉클함 감정인 것 같아요. 그 미안한 생각 뒤에 뭉클함? 이거를 들으시고 또 우리 신입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일단은 이제 제 상황과 감정을 이제 알아주시니까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절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잠잠해지는 내 감정이 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이해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후련해요. 저도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게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사실 일이 많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실수를 계속 할 텐데 또 이러면 정말 좌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시 이 상황이 올까 봐 좀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드시는군요. 네. 어떻게 좀 요청을 한번 하시고 싶으세요? 요청하고 싶은 거, 선임에게. 만약에 다음에 실수했을 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저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지만 사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만약에 제가 실수가 생겼을 때 조용히 저에게 좀 따로 부르셔서 아니면 개인 카톡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혹은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재빠르게 가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 이렇게 다른 공개적인 카톡이나 비난을 조금 좀 삼가 주셨으면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또 우리 선임께서는 어떠신지. 제가 단톡방을 좀 이용하는 거는 이게 오전 오후가 바뀌다 보니까 근무를 같이 마주치려면 한 며칠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가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단톡방이고 또 1년차 이하인 신입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이런 류의 실수들은 다른 분들도 좀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또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면 다른 분들도 좀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 것도 있는데 조금 제가 너무 이렇게 비난으로 들리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요청을 제가 좀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제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좀 학습을 했으면 하는 거는 좀 중립적인 언어로 되도록이면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니만 신입께서는 어떠신가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선임님도 선임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려고 이렇게 그런 그 방법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타임을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스케줄러에 잘 기록을 해서 소리 나게 알람을 설정해서 잊지 않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아유, 두 분 연기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진짜. 아니 고듬님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 신입의 입장을 완전히 이렇게는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햇살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저 같이 일한 줄 알았어요. 잠깐 일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진짜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신입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고 제가 만약에 솔직히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기 책임자였다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중재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신입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중재하면 되겠구나. 선임이 너무 순한 거 아니에요? 선임은 이미 신입 편이었어. 처음부터. 그래. 계속 이해해주고 있었어. 계속 그냥 따라가지고. 근데 그때 선임은 제가 그 생각을 한 거. 이해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있을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선임이 더 중요해요. 선임이 협조를 안 해주면 매장에 진짜 안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선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후임들이 오래 있는 게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같이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 매장을 위해서 선임을 위해서도 책임자를 위해서 이 매장을 위해서도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 이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신입의 입장에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고듬님이 그 신입을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있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워낙 멘붕이 왔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임의 입장에서도 약간은 이해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일이 과중되니까 신입 때문에 일이 과중되는 안 그래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이 눈에 계속 보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입 때문에 일을 또 더 해야 되고 또 믿지 못하면 한 번 더 해놓은 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선임도 되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이제 신입이 만약에 자기 이야기 따박따박하고 자기 주장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은 뭐 이해를 하고 말할 입댈 것도 없겠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일은 가중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 미워질 것도 같아요. 네. 그게 사람의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 핀트가 나가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이성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단톡방에서 이거는 다른 분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보다는 말투가 비난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 이미 상한 마음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가 신입 역할을 했잖아요. 막 화를 냈잖아.
근데 진짜 막 화가 나는 것 같았어. 아, 진짜? 너무 리얼했어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기 우리 햇살 쌤이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음, 왜 아, 나한테 잘하고 책임 싶어. 전가하는 거야? 막 이러는. 책임 맞아. 1번입니다. 부당해 이런 이제 막 느낌이 막 느껴져가지고 아까. 음, 저 그랬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 이를 악물고 싸우거든요. 사실상. 음, 누구하고도 싸워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음.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면 어느 정도는 참는데 실제로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정말 좀 이해하는 여유가 이렇게 좀 생기시던가요? 정말 그런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읽어주니까 이해하는구나.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났고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 이해받았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까지를 제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선임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학습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것을 들었을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한 발짝 더 이제 그 부분에 우리 한 발짝 오는 거잖아요. 선임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럼 한 발짝 가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도 그럼 스케줄 한번 맞춰볼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중재해보는 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제 성향상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페이크이더라도, 실제가 아니더라도, 가상인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웃음이 났던 것도 아마도 그런 갈등 상황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해서 또 더 웃음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리얼하게 연결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도록 이렇게 뭐랄까 하면 이 정도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았다 그래야 되나? 덜 두려운 그런 마음. 성희님 어떠셨나요? MVC는 결국 서로 한 발짝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햇살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한 발짝 다가서면서 만족하는 거라는 게 결국은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빨간 줄을 꺼놨는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시키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삼가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선임이든 신입이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우리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엄마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애가 왔으면 좋겠고 신입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잘 했으면 좋겠고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 양쪽이 각각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돌보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지하면서도 존중받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함을 느끼고 싶고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뭐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고 안전을 추구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를 추구할 수도 있고 그 선임도 책임을 의식을 시키면서 일을 잘하고 결국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MVC를 통해서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네, 오늘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잘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